그리고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민간위탁 사무라는 게. 근데 문제는 사실 여러 의원님들도 지적을 그동안 하셨지만 민간위탁 사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일들이 오랫동안 민간위탁 사업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많이 문제점들이 보도가 됐는데 좀 예를 들어서 하나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경우입니다. 편의상 서마종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를 보시면 서마종의 주요 기능으로 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분석, 평가, 연구, 홍보, 교육 등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좀 다소 모호합니다. 과연 이게 민간이 해야지만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무였을까? 마을 관련된 것이라서 민간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는 저도 좀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기술과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무였을까? 참 판단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 기관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면은 사실 그게 아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맡은 게 아니었다. 그리고 이런 전문 지식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게 9년간 이 기관이 몸소 보여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기관 대다수 연구 사업 등을 용역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사업도 기관 소속의 직원이 한 게 아니라 대다수 강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교육 사업을 진행했고요. 또 많은 사업들이 공모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 보조금 사업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확한 액수는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 기관이 위탁 사무를 직접 수행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은 위탁 기관의 직원들이 그것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니까 위탁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굳이 중간 조직을 거치지 않더라도 이렇게 용역을 주는 이런 사업들이라면 서울시가 직접 외부 용역을 통해서 수행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민간 위탁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체의 전문성이나 능률성을 감안해서 이제 사무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또 용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그 관련 그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위탁금으로 용역비가 나가는 것은 그 기준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학술 용역 심의를 통해서 엄정하게 용역 사업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그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 서울시 부서에서 연구 용역 사업을 하고 교육 사업을 하는 것과 이 중간 조직이 특히 민간이 맡아야만 전문적으로 더 용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딱히 찾지 못했거든요. 사실 이게 서마종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중간 지원 조직들에 있어서도 이러한 용역에 용역을 주고 직접 수행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물론 위탁 사업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내부 점검이나 평가 또 혹은 또 일부 감사 결과로 나타난 그 내용을 보면 중간 지원 조직들 가운데서도 방금 지적하신 그 서마종과 유사한 사례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시민들이 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굳이 민간 위탁을 하지 않아도 될 사무를 민간에 위탁한 것도 문제겠지만 민간 위탁으로 오히려 더 서울시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단일한 위탁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효율성과 전문성이 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이라는 사업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마 일반 시민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도농상생 급식이라는 것은 이제 초중고 급식하고는 좀 틀립니다. 우리 초중고 급식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농수산식품공사라는 어떤 인증된 신뢰받는 우리 기관에다가 위탁을 줘서 우리 서울시 전역의 초중고 식재료를 동시에 공급하고 있는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영유아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의 경우에는 지금 13개 자치구에다가 각각 따로 위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좀 틀립니다. 사실은 더 어린 영유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잔류농약 검사라는 것, 그리고 축산물 운반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기준이 영유아 급식이 상당히 더 못 미치는 걸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제가 그 정확하게 뭐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혹은 또 사업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일부 좀 들여다본 바가 있는데요. 지금 그 친환경 급식에 비해서 지금 그 도농 상생 급식의 경우에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일부 좀 부족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이 별거 아닌 그 사업인 양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좀 답답한데,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사업들에 많이 굵직한 사업에 신경을 쓰시면 이 사업에 신경을 못 쓰신 것 같은데요. 이것도 1년에 100억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이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 서울시가 방치하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유아들이 먹는 문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대충 들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 급식 경우에는 지금 친환경 유통센터 통해서 전국의 먹거리를 굉장히 골고루 동일하게 초중고 학교들이 똑같이 공급받고 있는 반면에 13개 자치구가 각각 위탁한 이 13개 자치구에 있는 어린이들은 MOU를 맺은 지역에서밖에 식재료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어린이가 사는 자치구가 강원도와 MOU를 못 맺고 있으면 그 어린이는 강원도 감자를 먹지 못해요. 저는 이거는 식재료 공급의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식재료가 산지에서 오는 비율도 산지에 생산되지 않은 비율이 더 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를 위한 위탁이었을까요? 예산을 보면 그 답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공급식, 이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예산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보면 그 각 자치구별로 그 위탁을 준 센터별 위탁 비용이 전체 예산의 70%가 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취지는 산지에 그 싱싱한 농산물을 그 어린이집 같은데 그 유아급식용으로 제공하자는 건데 실제 산지 비율이 50%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품목들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인건비와 운영비가 거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이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받는 데 따른 급식 단가 보조금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약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위탁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유치원 무상급식을 결정하면서 유치원 어린이들의 급식도 친환경 유통센터라는 단일한 검증된 우리 센터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위탁하고 있는 그 센터에서 공급을 하는 마당에 더 어린 친구들의 급식을 기준도 한참 떨어지면서 이런 비효율적인 위탁 구조에 맡기고 있다는 것은 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이제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당장 그 부분을 시행하기에는 좀 그 한계가 있는 것이 일단 학교 급식의 경우에는 우리 2천여 개소이지만 이 부분은 어린이집만 하더라도 서울에 5천 개가 넘는 부분이고 또 한 시설에 이제 작은 양이 이제 그 납품이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종합적인 접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문제 제기만큼은 저희들이 잘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공공급식 중장기 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 내용에 좀 꼭 좀 포함시켜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위탁이 됐어야 될 사업이냐, 그리고 위탁해서 오히려 비효율성이 더 증가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면서 전반적인 검토, 반드시 특정 분야가 아닌 전반적인 위탁 사무 전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이 위탁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죠. 하지만 위탁이 되는 그 순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 영역이 되는 겁니다. 공공 영역이 되면 한마디로 공공기관이 되는 거겠죠. 공공기관이 되면 절차와 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러한 문제점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개선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계속 문제가 누적되어 왔던 거죠.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다음으로 좀 보여드릴 것은요. 이 위탁기관들이 공공 영역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너무나 많이 나온 내용이라서 아마 의원님들은 지겹도록 알고 계실 텐데 시민 여러분께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화면은 서마종의 해외 연수 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8년간 시민의 세금 약 3억 원으로 서마종 직원들과 마을 활동가들이 해외 연수를 가셨습니다. 2016년에는 무려 9번에 걸쳐서 해외 연수를 갔습니다. 민간 위탁 기관에서 이렇게 자주 해외를 나갔다는 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외 연수를 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해외 연수를 가는 거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시장님, 우리 공무원들이나 서울시 의회 의원님들이 국외 공무 연수 갈 때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아시죠? 예, 연수 과정도 그렇고 출장 갈 때도 사전에 엄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대상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대상자도 선발하고 계획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의원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갔다 와서 굉장히 결과 보고서도 정확하게 맞습니다. 해야 되고요. 하지만 서마종에서 실시한 해외 연수 계획은 따로 서울시로부터 사전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서마종 국외 연수는 센터 직원들만 가신 게 아니라 마을 활동가, 즉 민간인을 포함해서 간 연수인데요. 이렇게 민간인을 포함해서 위탁기관이 갈 수 있겠습니까? 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아마 그 개별 사안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행자위 증인 출석해서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해주셨을 때 그 내용상 봤을 때는 좀 다시 한번 그거 짚어볼 여지가 있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이게 좀 저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 예, 센터 예산으로 민간의 여비를 그것도 심사 없이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예산 그 편성에 이 센터 예산 세부 편성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서울시가 이런 부분들을 해당 과에서 받아들였는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서마종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서울시가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좀 보니까요.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또한 4년간 인재 양성 명목으로 4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해외 연수에 썼더라고요. 이것도 2017년에 무려 9번의 해외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간인인 사회적 경제기업 직원들도 함께 간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도 사전 절차가 있었는지 신고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위탁금만 주고 어떻게 운영되던 말던 계속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서울시에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예, 일단 전반적으로 그 민간 위탁이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엄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민간 위탁 기간이 끝났을 때 과연 그 사업이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 위탁을 할 만한 사업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제로 베이스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이 일단 되었다면 그 이후에 사업 집행 과정이나 사후의 그 점검 등을 통해서 또 그 중간에 사업 집행 과정에서의 그 점검이나 지도 점검을 통해서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들여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의원이 봤을 때 이러한 그 잘못된 부분들이 사실 특정 영역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방만한 운영이 특정 기간 동안 오래 지속됐다라고 된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시민들이 이걸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 서울시가 민간 위탁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지만 민간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좀 제기하셨어요. 사실 근데 민간 보조금은 뭐 그 전에도 그 전전 시장님 때도 뭐 계속해서 민간 보조금이라는 거는 뭐 일반화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민간 보조금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민간 위탁과 달리 민간 보조금은 그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 재정상의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어쨌거나 그 시민의 그 세금 소중한 세금이 나가는 예산인 만큼 지원 대상을 선정하거나 혹은 또 그 절차상의 공정성이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일부 그 특정 그 보조금 수령 단체의 과정을 보면 그 심의 과정에서 사실은 그 수혜를 받은 단체의 관계자가 심의자로 들어와서 그 관련 단체에 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심의를 함으로써 공정성이 일부 좀 훼손되거나 혹은 또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민간 위탁금은 사실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위탁금으로 받은 예산을 가지고 다시 민간 보조금 성격으로 관련 단체에 나눠준 사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그 민간 위탁금과 함께 특정 보조금 수령 단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민간 위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서울시의 사무를 대신해 달라고 민간 위탁금을 줬는데 그 돈으로 다시 공모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단체들한테 보조금을 나눠줬다. 뭐 그런 말씀으로 요약될 수 예,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점들이요. 부분도 그 명백하게 그 정부나 우리 서울시의 예산 편성 기준과는 유의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뭐 보셨다시피 서마종만 해도 거의 9년간 350억 원 가까이 되는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한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제가 계산하면서도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 여러 번 계산했는데요. 이게 사실 중간 지원 조직들이 서마종뿐만 아니라 많은 중간 지원 조직들이 이런 공모라는 이름으로 편법적인 보조금 살포를 계속 했습니다. 그 액수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좀 얼마나 됐는지 좀 추산해 보셨습니까, 시장님?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각 그 민간 위탁 사업을 수탁해서 실제 보조금 성격의 공모 사업을 그 진행한 중간 지원 조직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또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공모 사업을 하면서 그 공모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아간 단체가 또 특정 단체와 관계되는 그 관계선상에 있는 단체들이 받아갔다는 것이 아마 시민 눈높이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그래서 서울시의 바로 세우기 그 발표의 설명이 좀 미흡하긴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확히 시민들께 공개를 한번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차후에라도 좀 제대로 된 공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 아까 말씀하신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간 지원 조직이 있습니다. 그 중간 지원 조직들이 보조금을 다시 자치구 중간 지원 조직에게 나눠줍니다. 그럼 자치구에서는 그 보조금을 갖고 자치구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본 의원이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을 보면서 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 각 자치구에 교부한 보조금 상황인데요. 우리 지역공동체 담당과에서 소관 예산 중에서 그 동단위 계획형 지원 사업입니다. 일부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동단위 계획형 지원 사업도 보조금 사업이 있고 보조 사업이 있는데 보조금 사업만 일단 일부 가져왔습니다. 작년도 건데요. 보시다시피 각 자치구별로 집행률이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이거를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집행률이 60%도 안 되는 자치구가 17곳이나 됩니다. 근데 사실 이를 담당하는 각 자치구의 중간 지원 조직들의 인건비나 운영비는 당연히 100% 다 집행이 됐겠죠. 월급이 나가야 되고 또 센터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사업의 집행이 이렇게 저조한데 고정 비용만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이런 구조가 과연 이게 맞는 구조냐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지금 그 말씀하신 사업이 그 주민자치 사업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이제 주민자치라고 하면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또 어떤 의제를 발굴해서 함께 노력하고 그래서 그 사업비로 온전히 쓰여야 되는데 이게 중간 지원 조직을 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보다는 중간 조직의 운영비나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국에서도 내년 초까지 그 관련 지금까지 사업을 한번 제대로 평가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2017년 이후에 시행한 이후에 그래서 한 번 더 사업에 대해서 면밀한 평가를 거쳐서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인건비와 운영비가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사업만 제대로 잘 되고 있다면. 하지만 여기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민들이 우리 동네에 이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아는지부터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가 좀 면밀하게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시겠다는 거죠, 실장님? 예, 지금 관련 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산을 총괄하는 기조실장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사업의 취지가 그 회색되지 않도록 원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주민 자치는 주민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운영하시는 분들이 중심이 아니라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 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가 대안 마련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점들이 사실 하루 이틀 나온 문제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의회에서 굉장히 끊임없이 지적을 했고 지난번 서울시가 뭐 이례적으로 속기록까지 공개했습니다마는 사실 근데 이를 방치한 것도 서울시입니다. 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문제를 알고도 고치지 못한 것은 서울시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실장님은 왜 근데 이 문제를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처럼 물론 그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있거나 또 그 냉철한 성과 평가가 있었더라면 그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앞서 그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회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일부 그런 점도 있긴 합니다만 특정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을 지도 감독해야 될 부서에 그 관련 시민단체 출신의 인사가 간부로 들어와서 그 업무를 맡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다 상세히 들여다보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고 아마 그 부분도 사전에 미연에 방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조금 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쭉 한번 따져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사실은 더 게이트 키핑이 심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해당 부서의 지도 점검이 지도 점검 그 결과는 제가 받아봤습니다. 지도 점검 결과는 지도는 하셨더라고요. 점검도 하셨고 그럼 고쳐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개선이 안 됐을까? 제가 봤더니 아까 해외 연수 말씀도 드렸지만 당시에 해외 연수를 지원하고 심지어 해외 연수 같이 갔던 그런 센터장 출신 인사들이 서울시 해당 분야의 관리자로 임용이 됐습니다. 이 표에 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뭐 청년 허브 센터장이셨던 분이 뭐 청년 청장으로 오시기도 하고 MPO 지원센터장 하시던 분이 혁신기획관으로 바로 오시고 또 우리 서마정 출신들은 또 지역공동체 담당관으로 오시는 게 거의 뭐 아주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서마정에서 국외연수를 갖다가 예산 편성으로 잡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편성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편성 내용이 어떤지 심사를 거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지도 점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예, 들고
이해 충돌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실장님? 대표적인 이해 충돌의 사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 충돌 시에는 공무원 임용이 됩니까? 그 뭐 관련 공무원 지금 현재까지의 법령상으로는 그 명확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해 충돌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정한 그 관련 법도 아니, 실장님. 제정했었고요. 의원님들도 이해 충돌이 있으시면 해당 상임위에 오지 못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공무를 책임지는 관리자급의 서울시 공무원이 완전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 사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온단 말입니까? 저는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임용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한 철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부서에 근무하고 계셨던 다수의 임기제 공무원들, 저는 전체 임기제 공무원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해당 사업에 근무하고 계셨던 다수의 임기제 공무원들이 유관 단체 출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시정됐을 거라고 시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기대했던 게 오히려 착각이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들만의 리그가 아닐 수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시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앞서 살펴본 대로 사실 오랫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서울시 바로 세우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시끄러우니까요. 지금 엄청 시끄럽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도 있고요. 전임 시장님 흔적지우기가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 왜 임기 사실 1년밖에 안 되는 시장님이 이렇게 무리를 하느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를 푸는 것도 사실 시장님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오해를 좀 풀어가시겠습니까? 전임 시장님 시절에 이른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됐던 정말 많은 액수의 예산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예산들이 과연 당초에 표방했던 대로 동네 단위의 정이 흐르는 그런 정말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전부 다